내란숙의 윤석열이 어제 오전에 체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고 오늘이 체포 이틀째입니다.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를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했죠. 그렇지만 경찰력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참으로 비루하고 비겁한 모습을 윤석열은 보여줬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런 수모를 당한 겁니다. 체포되기 전에 윤석열은 사전 녹화한 영상을 통해서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은 무효다 이러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어차피 감옥에 갈 거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보자. 그리고 지지층을 향해서 나를 지켜달라는 호소를 한 겁니다. 이미 법원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윤석열의 체포영장은 정당하다,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그런 헛소리를 한 겁니다. 1월 2일에 이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었고 윤석열이 이에 반발해서 이의 신청을 냈지만 또 서부지법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7일에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적법한 절차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바로 독재자의 발상일 뿐입니다. 어제 공수처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했고 오늘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는 조사에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본인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서 진술을 한다 한들 뭔가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검사 출신이니까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사가 무의미하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끝나기 전에 이미 구속이 될 것이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체포 적부심 이걸 또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5시에 심사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고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나라를 절단 내버리겠다. 이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 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한 자가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오직 생각하는 정말 쫌팽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뭔지, 법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이제까지 검사를 했고 대통령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진 것 없는 자가 갑자기 권력이라는 게 물론 검사도 권력자지만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갑자기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는 평생 검사를 했고 그러면서 범죄자들을 취조를 했고 자기가 구형도 하고 그러면서 또 판사들이 판결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잡아놓고 집어넣고 조작도 하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에 나와서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누라가 워낙 죄를 많이 지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 마누라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하고 싶어서 그냥 나온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더라도 야당 대표니까 탄압하기가 좀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야당 대표 탄압 또 야당 지도자를 탄압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 방어용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덜컥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당선이 돼버리니까 어떤 준비도 없이 당선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대통령님 하니까 그 권력에 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국민을 개돼지로 본 겁니다.
아, 국민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한다고 하면 뭐든지 되네. 그리고 내가 뭐 지지자들도 없는데 갑자기 나를 다 지지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그 권력에 취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이 오늘의 괴물 윤석열을 만들어냈다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검사로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정치 자체를 모릅니다. 검사가 검사물 빠지는데 20년 걸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홍준표가 한 말이죠. 그런데 이자는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곧바로 대통령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검사로만 살았기 때문에 협상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다 범죄자로만 봅니다. 아, 쟤는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쟤는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설령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내가 기소하고 그래서 재판에 가면 쟤는 깜빵에 집어넣을 수 있어. 늘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라는 것은 사실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부터 검사의 힘이 너무 셉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은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 나와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놈도 검사 출신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놈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 나라가 요모양 욕골이 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마저도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의원을 몇 번씩 해서 어떤 절차 탕마의 과정을 거쳐서 정치인으로 거듭난 다음에 대통령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검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협인이 협상이니 뭐 야당을 파트너로 뭐 이런 것 자체를 생각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만의 특이할 만한 것인데 마누라를 못 해봐. 마누라를. 그리고 마누라가 그냥 영부인으로서만 이렇게 내조만 하고 또 영부인으로서 대외적인 역할, 그러니까 특히 외교가에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 김건희가 V1이고 윤석열이가 V2다. 그러니까 아니다. 윤석열이가 V1은 맞다. 그런데 마누라 김건희가 V0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는 외국에 나가더라도 외국 정상과 만나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가운데 자꾸 쓰려고 그래. 그래서 센터 벗는 김건희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누라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은 범죄자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범죄 집단인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마저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야당이 말려 못하게 해. 그리고 무슨 특검을 하겠다고 그래. 양평 고속도로 좀 희게 해서 내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니까 왜 저놈들이 저렇게 시끄럽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을 압박하고 그래서 야당을 더 탄압하게 하고 한 것이 바로 마누라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이가 괴물이 된 것은 마누라 때문이다. 그것도 한 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 때문이죠. 사람. 세 번째는 난 마누라 때문에 윤석열이는 이렇게 괴물이 돼버렸다. 지금 무슨 마누라를 지키는 사랑꾼 있다 이야기하던데 사실은 마누라 등살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비루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윤석열이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은 김건희가 많은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간신들이 문제입니다. 간신. 주위에 간신을 두고 있으면 그 군주는 반드시 망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죠.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대통령 주위에 간신이 득식을 거리면 망하는 겁니다.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한테도 간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용현 간신을 비롯해서 도저히 김태효 간신 등등등 물론 본인이 다 그런 간신들을 등용을 했죠. 그래서 그 간신들 틈에 끼어서 제대로 된 세상을 보지 못한다. 간신 이야기하면 제나라 환공 제나라 환공을 이야기하잖아요. 춘추시대 때 이 전체를 제패한 그런 군주 아닙니까? 굉장히 훌륭한 군주였죠. 초반에 사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환공, 제나라 환공. 그런데 이자도 갑자기 인간이 권력을 잡게 되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충신의 말보다는 간신의 말만 듣고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자가 바로 환공입니다. 4명의 간신. 그래서 뭐 환공의 제나라 사간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수초라는 놈이 있어. 수초. 환관 넷이. 요놈이 바로 이제 차용사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궁녀들과 환공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쁜 여자들 뽑아다가 환공한테 갖다 바치고 이런 짓거리 하니까 이놈 뭐 똘똘하네. 이래서 환공이라는 놈이 수초를 환공이라는 놈이 환공이라는 군주. 그놈 놈이라고 해도 되나? 그래도 춘추시대. 하여튼 환공이 이 수초라는 놈을 이 환관인데 그 환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신 노릇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물건을 제거한 놈 아닙니까? 그래서 채홍사 노릇을 했던 놈이거든. 수초가. 이런 나쁜 놈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환공 역시 비참했다. 또 여가라는 놈이 있어. 요리사 출신. 노예인데 노예 출신인데 요리사라는 여가라는 놈이 있잖아요. 이놈은 환공이 뭐 농담 한마디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날아다니는 거 뭐 기어다니는 거 이런 거 다 고기는 먹어봤는데 내가 인육을 먹어본 적이 없다. 이러니까 이놈이 갑자기 자기 3살 배기 아들을 삶아서 이놈한테 환공한테 갖다 바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 되게 맛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 3살짜리 삶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환공은 오히려 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구나. 아들을 그냥 삶아서 나한테 바치다니. 이렇게 하면서 이놈을 감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도. 또 개방이라는 놈도 있어. 개방. 여러분 입이 개방돼 있어. 그래서 개방이에요. 나 썰이 좋아. 그러니까 옆에다 그냥 환공이 놔두고 있으면 좋은 말만 이 세상 천하에 좋은 말만 다 한 놈이 개방이란 놈 아니에요? 개방? 그러니까 그놈 말만 듣고 세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무라는 놈도 있어. 여러분 의사라고 그러대. 피부병 고치는 놈. 이놈 역시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잡을 것인가 이 부분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신들 사이에서 제 나라의 환공이 살고 있었으니까 비참한 말로를 맞은 것이죠. 그러니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들이 다 뒤에서 애첩 장위인가? 그 애첩하고 그냥 다 알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애첩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고 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해왔던 것들이 바로 제 나라 환공이다. 그때 관중 포숙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정치를 잘했지만 이들이 아무리 보좌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간신들 속에 쌓여 있으니까 이 나라는 망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간신들은 달콤한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김용현이가 달콤한 말만 한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계엄해서 국회 다 싹 없애버리고 그래서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우리가 영구 집권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이는 맞아. 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했던 그 계엄 포고령 그대로 갖다 베끼고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간신들이 윤석열이를 괴물로 만들었다. 물론 간신들이 아니어도 저놈은 그럴 놈이야. 왜냐? 이 부정선거니 뭐니 하는 그런 걸 떠드는 이 극우 유튜버들 속에서 윤석열이가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극우 유튜버 하나를 보면 알고리즘에서 계속 그것만 뜹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두 다 부정선거만 이야기하고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의 폐해야. 유튜브 회사도 이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알고리즘 하나만 딱 누르면 그냥 그 비슷한 게 계속 떠. 그래서 그것만 보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맨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종북 주사파가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말만 하고 있는 극우 유튜브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극우들은 계속 부추기죠. 나라가 지금 절단나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대통령님 다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럼 다 죽일게. 알았어 계엄.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다 지금 누가 죽게 생겼어. 종북 주사파 어쩌고저쩌고 하던 극우 유튜버 너희들도 다 죽게 됐잖아 이제. 윤석열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극우 유튜버들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 6번째는 주술사, 점쟁이, 역술인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옆에다 끼고 도니까 지가 무슨 세상을
앞을 뭐 보는 것처럼 이야기해. 다음에 어쩔 것입니다. 저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철학이 빈곤한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야, 그 뭐 비행기 이 시간에 출발하면 안 되고요. 1시간 늦춰서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또 진짜 1시간 늦게 가. 그리고 무슨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도 거기 저 조문 직접 가시면 안 돼요. 그 옆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갑니다. 또 청와대 들어가면 다 뒤집니다 라고 명태균이가 이야기했다고 청와대 안 가고 한남동으로 기어 들어간 것들이 바로 이런 윤석열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꾸 부추기고 이것들이 바로 간신인 거예요. 이 간신들 말에 속아서 윤석열이는 괴물이 되었다. 저는 마지막 7번째, 스스로 겁쟁이이기 때문에 괴물이 된 겁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워낙 겁이 많은 놈이라 스스로 괴물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뭐 관저도 요새화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친한 놈들끼리만 불러서 밤새 술 마시면서 그 겁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든 입으로라도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나타났다. 이자는 정말 겁도 많은 인간이 마누라도 잘못 얻었고, 거기다가 주위에 주위 사람들, 자기 보자 하는 사람마저도 다 간신으로 채웠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간신은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피가 간신이겠습니까?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해주면 좋아하니까 싫은 말은 안 하고 좋은 말만 자꾸 하게 됩니다. 윤석열이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쫙 폭탄주 마시면 거기서 막 박수 치면서 역시 우리 대통령님 잘 드십니다. 최고십니다. 이러니까 한 잔 더 말아봐라. 이런 거잖아. 니들이 다 망쳐먹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게 된다. 그런 겁니다. 권력은 달죠. 당연히 권력은 답니다. 그러나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윤석열이한테는 권불 2년이네. 2년 좀 더 하고 뭐 반환점을 돌았나 싶으니까 혼자 스스로 자폭해가지고 혼자 스스로 감옥으로 가는 꼴입니다. 지금. 박정희도 18년 동안 집권했지만 부하의 총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전두환이 저 새끼는 자연사를 한 것이 문제야. 하여튼 그것도 전두환도 민심을 이기지는 못했어. 그 전두환이도 영구 집권을 꿈꿨죠. 4.13 호원조치를 통해서. 그러지만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6.29 선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눈구멍으로 다 봐놓고 박정희가 총 맞아 뒤지는 것도 봤고 전두환이가 영구 집권을 꿈꿨다가도 쫓겨나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는 간신들에 쌓여서 이 무도한 짓을 했다. 무식한 놈이죠. 괴물 윤석열이다. 이제 윤석열이 체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한 걸음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구속도 남아있고 또 헌재에서의 대통령직 파면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진영이 반드시 집권을 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까지다. 그렇게 해야만 윤석열 내란은 끝이 난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집권하지 않으면 내란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입니다. 내란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에게 다시 정권을 넘겨줘서는 절대 안 된다. 내란범을 옹호하는 매우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제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 또 헌법재판소의 또 판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결연한 의지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